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임시 계약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. 특히 이분은 또 박영진 의원 지역구에 직접 그 지역구 안에 사시는 아파트 얘기죠? 좀 안타깝게도 네. 저렇게 이번 일과 관련해서 피해자이시고 또 고인이 네. 되신 분이 제 지역구에 살고 계시고 또 그 일이 벌어진 아파트는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. 근데 강북구 안에 있습니다. 네네.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대단히 이제 안타까워하시는 건 뭐냐면 네. 제 주변에도 저 피해자분의 고인이 되신 경비원분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더라고요. 네. 아주 성실하게 네. 가정을 끌어왔고 아이들을 책임져왔고 성실하게 일해왔고 되게 착했던 분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요. 네. 이와 관련해서 강북 경찰서에서 이미 그 가해자로 지정되고 있는 그 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를 진행을 했고 출두 요구서를 보내고 있는 상태여서 좀 엄한 엄격한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이 피해관계를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강북 지역에, 강북구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경비원을 상대로 입주민이 거칠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. 저렇게 되게 됐던 이면에는 저렇게 지금 1중, 2중 주차를 한 굉장히 자동차 대수가 주차 면적에 비해 많은 아파트인 것 같은데, 아파트 관리원들께서 하시는 것 업무 중에 하나가 주차에 대한 민원 해소잖아요. 저 과정에 폭력까지 이어지고 폭행으로 이어져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까지 된 건데요. 그러니까 일단 이제 어떻게 해서 주차 시비가 생겼는지는 사실은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. 네. 근데 다만 이제 객관적으로 남는 사실은 이렇게 그 화면상으로 보면은 건장하게 좀 더 젊은 분이 50대 남성으로 네. 파악이 된 근데 거죠. 경비원 저분은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네. 그 연배가 좀 있는 분에게 이렇게 폭행을 행사하고 코뼈가 부러져 가지고 지금 진단서로 지금 고소가 될 정도로 어떤 그러한 상해가 남았고 네. 그리고 이게 이제 일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 번 되풀이 되다 보니까 그분이 이 사건 이전에도 한번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다가 주민들에게 이제 만류돼서 한 사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뭐 일반 폭행 사건이 아니고 네.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정말 충분히 배려할 만한 그 대상자에게 대한 갑질이 돼버리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이 경비원 분이 자기 혼자서 아마 이제 이혼했을지도 모르겠어요. 근데 하여간 언론 보도상으로는 자기 혼자서 두 딸을 데리고 살았는데 한 딸은 이제 겨우 결혼시키고 네. 또 한 딸은 아직도 같이 살고 있는 다시 말하면 오로지 인생의 정말 생계 어떤 수단이 이 경비원직 이게 전부인 이분인데 네네. 이분을 이제 정말 한계 상황으로 몰고 가면서 계속 정말 사회적으로는 좀 힘든 그런 갑질 뭐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이 이제 고소를 해놓고 고소인 진술도 안 하고 세상을 뜨셨지만 네. 경찰은 분명히 이걸 계속 진행하실 거고요. 또 이것에 대해서 혹시 자살을 할 수밖에 없게 몰고 가는 여기 어떤 뭐 인과관계가 있는지까지도 보게 될 것이고 네.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경우에 경비원분들이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산재잖아요. 네. 산재로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 이 산재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명확한 사실은 이제 이 입주민이 했던 얘기는 내가 당신 월급을 준다 하면서 뭔가 고압적이었고 반드시 내가 하는 말을 따라야 한다는 듯이 얘기했다는 건데 결국 이런 불행한 일까지 생긴 것 내가 힘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 스스로 절제한 것 그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